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김문수 후보의 진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들, 40대들 이들에게는 김문수는 김문순대예요. 그냥 소방관 그 이야기만 알더라고. 이 사람이 뭐 경기지사도 2분이나 했다며 이런 정도야. 과거의 일화라든가 이분의 전설 같은 그런 어떤 레전드잖아요. 그야말로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소위 좌파운동권의 그야말로 대부격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설적인 일화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이제 이 우파로 넘어온 뒤에 이분이 걸어왔던 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몰라요. 우리 언론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고, 특히나 이분은요, 최근 한 10년 이래로 보면은 언론에 노출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근자에 한 1년여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제 이렇게 발탁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 발탁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엄청난 워딩이 터졌죠.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빨갱이다. 이 이야기죠. 당장 총살형 처해야 된다. 충격적인 이야기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역사인식도 흔히 하는 말로 그 좌파 사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제 시절 그때는 우리나라 국적은 없었다. 그걸 분명히 했고요. 논란은 있었지만 그게 팩트잖아요. 송기정은 당시 어떤 선수였습니까? 일장기를 달고 뛰었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이 있었나요? 그때?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이는 인물인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위선이 하나 있어요. 과거 역사 중에 왜곡해가지고 그걸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왜곡하고 그리고 날조 조작에 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히 일제에 관련한 역사 중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역사는 불편한 진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역사다.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자면 그런 진짜의 역사 위에서 분명히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건국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입장도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친일파 노래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의 이제 건국의 기원으로, 우리 정부의 기원으로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거를 김문수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말을 그냥 바로 그냥 돌직구를 던진,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공직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문수처럼 선명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파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사람 통틀어서도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데서 할 수 있지 하는 정도였지 뭐. 거기다 4.3에 대해서도 4.3은 공산 빨갱이들의 그게 이제 폭동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제 피해가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냥 발작합니다. 저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전설적인 일화든 찾아보면 너무도 많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서영교가 국회에서 갑질을 한번 했었죠. 국무위원들 다 이제 이렇게 참석한 상태에서 전부 일어나세요.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그때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지 않았던 한 명, 유일한 한 명, 김문수. 이런 사람이 김문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금방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환기시키자면은 김문수는 이런 전설적 일화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3명 다 합쳐도 반의 반도 못 돼. 이분의 전설적 일화, 뭐 경북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하면서 학생 운동을 또 주도했잖아.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놈 봐라. 무기정학. 그래서 나중에는 유기정학 한 달로 이렇게 낮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을 전공했죠. 상업을 또 이제 소위 상대, 경영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이 시대가 진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겸비한 인물이다. 김문수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지만 우량한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을 합니다. 미래 비전, 통찰력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사 할 때 엄청난 업적을 냈던 것 아닙니까? 김문수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따로 여러분이 김문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요. 어떤 그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데서 김문수를 소개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아주 긴 장문의 글들. 그런 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분은 왜 이분 보고 자꾸 전설이라고 하는지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이재명 보고 흔히들 뭐 손가락이 잘리면서 손영공이 오늘날 대통령 후보에 올라왔다. 엄청난 어떤 성장 드라마, 성공 신화가 있겠죠. 좌파들은 그걸 갖고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고 소위 노무현, 김대중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서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서사를 가볍게 이제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서울대에 들어가서 제적 2번, 감옥도 여러 번 2번인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 실제 밑바닥 삶을 또 살았던 분 아닙니까? 봉조 공장에서 견석공으로 또 일을 하면서 나중에 또 도르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까지 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전설적인 일화. 그래서 노회찬 같은 사람은 한때 이 김문수를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고 따라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롤 모델로 여기고. 그래서 노회찬이가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김문수에 대해서 저 좌익 진영에서 공격을 할 때 막 비난할 때 배신자 이럴 때요. 그때 노회찬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김문수를 아느냐? 김문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심상정도 그 대열에 있었고요. 심상정 또한 김문수를 한때 롤 모델로 여겼던 그런 인물이고요. 유시민도 한때 김문수를 이렇게 존경했다 그러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와서도 엄청난 업적을 또 내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물론 그 앞에 손학규 지사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이 김문수 지사 때고요.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 삼성전자, 평택 LG 전자단지 이거 거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또 파주에 가면 또 LCD 이제 대형 단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격찬했었죠. 그 파주 그 LCD 단지를 말이죠.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수도권 광역 교통망 GTX 이것을 최초 입안 기획 설계했던 그 또 인물이 또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였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거든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지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공천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넉넉한 가반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때 공천이 역대로 가장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심사위원장 다 2자리 칼을 다 갖고 있었어요. 혼자 정권을 다 행사했다니까. 송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은 지금도 송영선 의원은 김문수 캠프에 가 있죠. 정말 그런 심사, 공천관리위원장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엄청나게 공정하고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면서 아주 유능했다라고 하죠. 그때 질 수도 있는 게임을 이기는 공천을 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김문수고요. 이런 이야기들 끝도 없습니다.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냥 낡았다, 올드하다, 털딱이다, 꼰대다, 김문순대다. 이거는 극히 왜곡된 일부 사실을 갖고 그것을 그냥 침소봉대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죠. 나이가 들면서 다소 말이 좀 어눌해진 것은 있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지력이라든가 지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탤런트를 뽑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제 미래
비전과 통찰력을 갖고 국가를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국회의원 3번, 노동운동의 전설, 학생운동의 전설, 거기다가 뭐 경기지사 2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라 살림이나 비슷한 거죠, 규모가. 그걸 2번이나 해봤고, 거기다가 장관도 해봐, 뭐 경사노위원장도 해봐.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이분은요, 거기다가 특별한 이력을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아스팔트 전사까지 했잖아. 몇 년 동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 잘하고 빤진한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김문수를 몰라서 그래. 제가 볼 때 김문수가 젊은 층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10대, 20대, 30대들이 와, 우리가 몰랐구나, 김문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요, 이미지 정치인과 실질적으로 실용 정도, 실용 중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굳이 중도라는 말은 빼도 됩니다. 실용 우파도 괜찮고요. 실용 보수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홍준표도 요즘은 실용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한동훈도 실용 이야기를 하고요. 실용의 대명사가 김문수예요, 사실은. 김문수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김문수가 맞다니까요. 이분이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자신을 좀 포장하는데 이런 데 좀 공을 들였다면 오늘날 벌써 대통령이 됐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요즘은 그야말로 완전 미화하는, 자기를 이제 미화하고 포장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김문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정치력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운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저는 가끔 표현하는 말 중에 하늘의 안배다. 김문수야말로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안배해둔 바로 그 비장의 히든 카드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고 그랬죠. 최근 여론조사 보게 되면요, 김문수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김문수가 3강 중에 한 명인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죠. 저는 제가 볼 때 압도적 1강 이게 민심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이제 이 민심들, 당원들, 이 지금 결정이 거의 됐을 겁니다.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조건,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김문수로 가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로 가서 이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뒤틀리더라도 수습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승리할 경우,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인물은 김문수일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재해야 되고 애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자면 대선 조직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대선 조직을 주무를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후 감당이 가능해요. 가령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안철수 등으로 가다가 만일에 잘못됐을 경우,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경우 그 조직은 순식간에 와야 돼버려요. 그냥 뭐 형해화 될 겁니다. 근데 김문수 조직은 저도 그 조직이 산다니까 그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그냥 싸울 수 있는 힘, 조직, 여력이 남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더더욱 김문수지. 저도 김문수로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김문수로 가면 안 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김문수의 저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젊은 층에서도 김문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별명이 생기더군요. 김문수에게도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각하 그 호칭을 받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문수 대통령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